스카이는 의대 80명 이상합니다. 최상위권이 선택한 공동탑 영어 리뉴얼 학교별 시험을 빼돌린 맞춤형 내신 자체 교재 10,000명 이상이 선택한 문법 특강 5단계 교재 15년 동안 10만 명이 선택한 정규만 수능 독해 문법, 서술형, 실전기 수학법 자체 교재 등 수십인 정식외계 최상급 수업을 제공한 최상위권을 위한 압도적 강의력, 철저한 관리 시스템, 학생들 세미한 전략을 중하위권도 내신 1등으로 단 3개월 대학을 결정짓는 영어 학습의 차이를 리뉴 학원에서 확인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리뉴 어학원의 고등부 부원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보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토요일날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인데요. 이렇게 직접 발걸음 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아이들도 일단 양정호 입학을 했으니까 일단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축하에 앞서서 아마도 지금 아이들 굉장히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공부 여러 가지 과목들 하느라고 정신 없을 건데요. 이 영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고민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 잘 준비를 해서 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드리고자 오늘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요거를 제가 잠시 오늘 이 양정고에 대한 이제 설명회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양정고 내신 전문 학원인데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문으로 이제 강사님분들이 여러분이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적으로 저희 오진선 선생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정규반이 지금 현재 S 플러스부터 S1, S2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저희 이제 오진선 선생님께서는 S1반을 지금 수업을 진행해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가 몇 년째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을 지켜보면 남학생들이 사실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말도 사실 잘 안 들 때도 있고 꼼꼼함도 좀 이제 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데 선생님께서 되게 좀 차분하시면서도 또 열정 있게 또 이렇게 수업하실 때도 하시면서도 또 아이들이 조금 안 되는 부분도 어떻게든 이제 꼼꼼하게 좀 할 수 있게끔 따라가게끔 이렇게 많이 하나하나 케어를 해주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항상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굉장히 많이 따르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을 잘 이제 좀 맞춰 나가면서 수업을 진행하면 아마도 학생들이 잘 본인이 원하는 목표 이런 부분에 잘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지선 선생님께서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양정고 설명회를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일단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뉴학원에서 양정고 내신 담당하고 있는 오진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거 좀 선명하게 보이시기 위해서 제가 불을 좀 끄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오신 만큼 이제 양정고 영어 시험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저희 리뉴학원에서는 어떻게 우리 아이들 준비시키고 있는지 이렇게 좀 진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 위주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이제 양정고 시험 범위에 대해서 이제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아마도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 아이들 중학교의 영어 시험 범위, 교과서 2과에 이제 익숙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교과서 2과 정도는 충분히 다 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고 몇 점도 많이 받고 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고등 내신 영어 같은 경우는 교과서 2과는 일단 기본이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추가되는 게 부교재랑 모의고사 지문이 수십 개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십 개가 추가되는데 이제 양정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작년에도 개정 교과서로 이제 교과서가 바뀌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양정고 굉장히 오래 쓰던 부교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부교재 같은 경우는 고3 수준으로 굉장히 어려운 부교재였는데 요것도 작년에 이제 교과서랑 같이 새롭게 바뀌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바뀌게 된 부교재 같은 경우는 1등급 영어 독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고1 수준의 기출 모음집입니다. 다 기출 모의고사 지문들이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문 자체 난이도는 좀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요. 대신에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부교재에서 한 20개 정도의 지문이 나왔다면 35개 정도. 그래서 일단 지문 양 자체가 좀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해의 모의고사, 고1 모의고사, 이제 그 해마다 나온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여기서 이제 4개에서 많게는 9개까지. 총 합쳐보면 이제 교과서를 외에 포함하지 않고도 한 40개가 넘는 지문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중학교랑 고등학교 이렇게 내신 차이가 일단 범위에서부터 엄청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예 시험에서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그래서 외부 지문들이 들어가는 학교들이 좀 수도권에서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학교가 양정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점 같은 경우는 이제 객관식 70점에 주관식 30점. 이제 요거는 이제 작년 기준이고 조금 해마다 달라지긴 하는데 작년 조금 객관식 문항이 좀 늘어난 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시간 관리도 굉장히 좀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이제 비중을 제가 이제 파이 차트로 좀 보여드렸는데요. 부교재가 제일 항상 압도적으로 거의 이제 50%반 이상, 반 정도까지 달할 정도로 부교재가 항상 압도적인 비중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거의 좀 비등비등한데, 여기 외부 지문이 여기 11.9%인데요. 여기 이제 작년 기준이에요. 작년 기준에서 제일 많이 나왔던, 제일 이제 높게 출제됐던 비중이 11.9%인데, 요게 좀 작년에 특히 적은 편이었어요. 작년에 좀 적은 편이어서 이 정도고, 좀 진짜 많이 나올 때는 한 20%까지 외부 지문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 시험에 거의 20점 정도는 그냥 아예 처음 보는 문제들로 고3 모의고사를 이제 시험장에서 풀듯이 그렇게 풀어야 되는 이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요 작은 비중이 이제 단어 문제인데, 단어 문제는 뭐냐면 양정구도 원래는 예전에 이제 단어장이 시험 범위 포함이 따로 됐었어요. 근데 이제 단어장이 좀 오래 쓰던 과정이 노고도까지 빠지면서 원래 항상 나오던 이제 객관식의 1번부터 5번까지 단어 문제, 예문 문제가 자연스럽게 또 빠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작년에 다시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단어장이 이제 튕긴 게 아니라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지문들에 있는 단어별로 이렇게 항상 1번부터 5번까지 예문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정구에 이제 내신 시험 유형이 좀 어떤지 좀 본격적으로 이제 유형을 좀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일단 객관식 문제, 그 시험 범위 내에 이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객관식 문제는 좀 편의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다른 학교에 비해서 변형도 많이 좀 없는 편이고요. 대부분 이제 모의고사 유형이라든지 또는 어법 고치기 이런 이제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데, 이제 문제를 제가 좀 하나씩 대표적인 문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년 기출 문제들 좀 가져와 봤어요. 일단 이제 객관식으로 제일 많이 출제되는 유형이 제일 왼쪽에 있는 이제 제목 문제 같은 또 빈칸 문제나 뭐 함축의미나 내용의 글의 내용을 좀 더 함축적으로 핵심적으로 몰아보는 문제들이 일단 비중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문의 내용 숙지를 잘 하고 있고, 이제 선지 해석 정도만 잘 되면은 크게 문제 없이 애들이 풀고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법 문제인데,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학교가 다 이제 거의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지만, 양정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 고르기, 틀린 거 하나 고르기가 아니라 2개 고르기, 3개 고르기 이렇게 출제가 합니다. 그래서 이제 2개 중에 3개 중에 뭐 1개를 틀려서 실수한다든지 이런 좀 문제가 좀 발생을 할 수 있는 이제 오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요 문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그 예문 문제, 객관식에서 단어 문제. 근데 이게 좀 배점이 1.2점으로 이제 좀 적은 편이고, 작은 문제라고 애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은근히 또 실수가 많이 나온 문제예요. 왜냐면 이제 아이들이 지문에 당연히 외운 단어고 지문에 나온 뜻은 알고 있지만 이게 다 다이어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문이 3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던 뜻이 아닌 문제가 이제 문장이 나올 때 그 문장 때문에 헷갈려서 이제 틀린다든지 이런 좀 실수가 나오는 문제이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객관식 문제에서는 좀 아이들이 시험 대비에 이제 따라온 만큼 좀 잘 풀어내는 반면에 실제 양정구 영어 시험의 난이도를 진짜 높이는 부분은 요거 2번부터 영작 서술형부터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영작 서술형 같은 경우는 양정구는 대표적으로 이제 어법 고치기랑 그리고 영작, 이제 아예 이제 문장을 쓰는 영작 문제가 제일 서술형에서는 두드러지는 유형들인데, 일단 어법 고치기도 이렇게 이제 밑줄이 다 쳐져 있고, 여기서는 틀린 거 개수를 안 알려줍니다. 이제 개수를 자기가 다 틀린 거 다 찾아서 고쳐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다양한 다 어법 포인트들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건 일단 시험 범위 내에 있는 어법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문제가 작년에 특히 좀 새롭게 출제됐던 작년에 좀 큰 변화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유형인데, 이게 이제 요약문 완성 서술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특징적이었던 게 양정구 영작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냥 지문에서 외워서 쓸 수 있는 문장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 지문 남기가 돼 있으면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었다면, 이 문제들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지문의 요약문을 새롭게 이제 줍니다. 그 요약문을 요약문 안에 있는 부분을 주어진 단어를 가지고 영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외웠던 문장이 아니니까 일단은 이 지문의 요약문이니까 요지 자체가 정확하게 암기가 되어 있어야겠죠.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어떤 이제 구문을 주고 쓰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이제 분사 구문이라든지 뭐 도치 구문이라든지 뭐 from A to B라든지 모든 이제 고등 내신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든 수거나 영작 구문 이런 것들이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여기서 주는 그 조건에 맞춰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작년에 상위권 같은 경우들도 좀 완벽하게 쓰지 못해서 한 단어라든지 변형이라든지 조금씩 실수를 해서 이제 감점이 좀 많았던 그래서 이제 좀 변별력의 요소 중에 하나였다. 일단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요약문이긴 한데 여기는 대신 차이가 이 요약문의 빈칸을 이제 단어 하나씩을 요 지문 안에 있는 단어로 찾아서 이제 변형을 해서 쓰게 합니다. 그래서 변형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이거 예를 들어서 품사를 명사였으면 형용사로 바꾼다든지 동사를 부사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형태를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지문 안에 있는 단어를 찾아도 그 형태 변화의 실수가 있으면 그 어휘력의 차이 때문에 또 여기도 이제 감점이 될 수 있는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일단 서술형이 작년 같은 경우는 어법도 그렇지만 특히 이렇게 요약문 그래서 기본적인 영작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약문 서술형에서 좀 변별력을 줬다. 네,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정고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요 외부 지문인데요. 네, 고난도 외부 지문입니다. 네, 평균적으로는 고2에서 고3 정도 수준인데 정말 어려울 때는 고3 플러스 이상으로도 출제가 되고 정말 수능에서도 보지 않을 법한 그런 되게 좀 어려운 개념이라든지 어려운 어휘도 등장을 하는 편인데요. 일단은 이제 객관식으로도 항상 출제되는 게 제일 많이 출제되는 게 빈칸 추론. 이제 모의고사처럼 이거는 비슷하게 이제 고2, 고3 정도의 빈칸 추론이나 아니면 요약문 완성 유형이 40번 같은 유형이 출제가 되고요. 이제 요 두 문제가 이제 서술형 유형인데 보시다시피 아까 어법이랑은 좀 다르죠. 일단 길이 자체가 확실하게 장문으로 출제가 되고 요 문제 같은 경우가 특히 이제 고3 정도의 지문 난이도였는데 작년에 출제됐던 문제고요. 그리고 일단 거의 다 밑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그냥 싹 다 읽으라는 거죠. 싹 다 읽고 샅샅이 다 찾아라. 뭐 S가 있는지 없는지 분사 구문 형태가 맞는지 아닌지 모든 어법을 다 꿰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확인을 하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고등 내신 나올 수 있는 어법은 뭐 그냥 뭐 한 범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 그만큼 준비되어 있어야지 진짜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예비고일 기간이 제가 정말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는 이 문제를 또 요약문으로 아까처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요약문으로 이제 짐을 주고요. 이제 문장을 주고 여기 안에 있는 단어를 채워야 되는데 이것도 지문 안에 있는 단어를 활용해서 써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 지문 자체 장문에 대한 해석도 중요하겠지만 이 요약문에서 해석도 은근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정확하게 이 부분이 요구하는 게 어떤 부분인지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정확하고 꼼꼼한 해석 능력, 독해력이 되는지도 이제 테스트를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서 역시 어형 변화를 해서 정확하게 이제 빈칸을 채워야 되는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리니어학원에서 어떤 부분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아이들의 내신 대비를 하고 있는지 제 수업의 특히 특장점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저희가 제작하는 모든 교재랑 클리닉은 다 제가 직접 분석해서 그 시험 경향에 맞춰서 제작하는 맞춤형 자료들이고요. 양정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전체적인 좀 매년 출제되는 큰 시험의 틀은 좀 비슷한데 작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약문 유형이 새롭게 등장한다든지 이렇게 좀 해마다 좀 출제 교사가 바뀌어서 그럴 때도 있고 조금씩 출제 포인트들이 좀 달라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똑같은 시험 문제를 클리닉에 보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맞추는 그때그때 나오는 그런 출제 경향에 맞춰서 제가 요약문 유형 같은 경우도 이제 따로 테스트를 이제 보기 시작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서 지난 수업에서 봤던 그 지문에 대한 복습으로 그 다음 수업에서 요거를 요약문으로 제가 직접 만들어서 애들이 이제 요지를 한번 테스트해보고 영작 같은 것도 이제 훈련을 할 수 있는 걸 매번 매 수업마다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예문 문제도 작년에 갑자기 이제 예문 문제가 등장을 하니까 원래는 그냥 단어 테스트만 봤었는데 단어 테스트 그냥 뜻만 암기해서는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문 같은 경우도 다이어로 이렇게 다 직접 출제를 해서 클리닉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냥 풀리는 그냥 시험 문제들 클리닉 테스트들이 아니고 정말 고심해서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시험에 맞추어진 클리닉 테스트들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제 수업에 대해서 좀 정리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는 되게 이제 필기를 좀 중요하게 여기는 편인데요. 이제 필기를 아이들한테 해줄 때 실제 띄워주는 필기가 이런 느낌인데 제가 형광펜으로 실제 필기할 때 형광펜으로 세 가지 정도의 색깔을 나눠서 필기를 합니다. 이제 어법 한 색깔, 어휘 한 색깔, 이제 내용 한 색깔 이렇게 이제 필기를 하는데 아이들한테 그대로 따라하라고 시켜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형광펜을 사용 자체도 사실 어색해하는 친구들이 있고 처음에는 굉장히 이걸 좀 뭘 민기적거리면서 안 하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진짜 보기가 일단 그냥 지문을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외워지고 머리에 이제 한눈에 잘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색깔을 따로 표시해 준다는 거는 이게 이 부분은 어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어휘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거를 이제 포인트를 짚어주는 거기 때문에 지문을 숙지하면서 그런 포인트도 같이 이제 숙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자기가 해보니까 이게 더 암기가 쉽고 이게 더 확실히 머리에 잘 남는다. 그러니까 안 하는 친구들도 나중에 잘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이가 이제 필기라는 거를 한 적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하시는 어머니 아버님들도 몇 달 뒤에 우리 영어 교재 펴보시면 진짜 놀랍고 이쁜 필기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실제 우리 학생이 꽤 이제 이쁘게 잘 따라한 필기였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필기 외에도 좀 아이들한테 좀 시키는 게 좀 많은데 이렇게 지문에 대한 노트 정리, 노트 필기를 좀 따로 시킵니다. 이렇게 포스트잇 정리 같이 제가 시키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이들이 이제 텍스트를 무지성으로 암기를 하다 보면 텍스트만 달달달달 외웠지 지문에 막상 내용을 몰라요. 지문에 이제 주제가 뭔지도 황당하게 모를 경우가 있고 그래서 너무 쉬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객관식 쉬운 이제 주제 문제나 빈칸 문제 같은 경우 그냥 내용만 알면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인데 그런 거를 황당하게 틀려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많이 외웠던 문장들인데 막 문장 삽입 유형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갈지 몇 번에 들어갈지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많이 외우긴 했는데 그냥 외우기만 했지 글의 흐름이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건지 요거를 본인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아이들한테 직접 이제 수업 이후에 지문의 흐름을 각각 문장별로 생각해서 이 문장 다음에 이렇게 이제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이렇게 이 문장 다음에 왜 이 문장이 나오는지 그 흐름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직접 너희가 정리를 해봐라. 요거를 시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더 깔끔한 자료를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 보는 거랑 직접 해서 자기가 이걸 머릿속에 체화를 하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아이들이 머리에 지문이 머리에 이제 잘 남기도 하고 또 이제 마지막에 또 복습할 때도 이렇게 포스트잇만 딱 봐도 이 지문의 이제 흐름이 그래 한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또 이제 기본 숙제로 항상 제공을 하는 숙제가 있는데 오답 정리 숙제라고 해요. 그래서 왜냐면 이제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진짜 문제를 푸는데 채점을 안 하는 경우 생각보다 많습니다. 채점도 안 하고 그냥 귀찮으니까 넘어간다든지 그리고 채점을 해도 이 문제를 내가 틀렸어. 틀렸는데 왜 틀렸지? 뭐가 부족하지? 뭘 모르지? 어떤 단어가 선지에서 모르기 때문에 틀렸지? 라는 걸 고민하는 친구들은 진짜 남학생들 중에 좀 많이 소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반강제로 숙제로 시킵니다. 그래서 이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선지에서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지문에는 알아도 선지 단어 때문에 틀릴 수 있으니까 그 단어 많이 나올 수 있는 단어 선지 단어의 뜻을 써라. 아니면 어법 개념 틀렸으면 어법 개념 너 모르는 거 거기다 정리해서 써라. 요거를 기본적으로 숙제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좀 중요하게 항상 아이들한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고 특히 남학생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런 과제들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좀 가장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 좀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자체 제작 동영 모의고사인데요. 요거는 제가 보시다시피 실제 시험지랑 거의 똑같이 이제 폰트, 줄간격, 이제 로고까지 제가 그냥 다 제작을 자체적으로 다 완벽한 시험지를 복붙 정도 수준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틀 자체를 만든 것뿐만 아니라 이 시험 문제 자체도 제가 이제 이 지문이 어떤 유형으로 나올까 사실 너무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근데 그 많은 경우의 수를 뚫고 적중을 시킬 정도로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한 땀 한 땀 정말 고민을 해서 만드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실전 경험이 확실하게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지문도 실제로 포함시켜서 실제 시험이랑 유사성이 굉장히 높게 외부 지문도 그렇고 이제 출제 비중이라든지 배점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를 실전처럼 진짜 보는 시험을 제가 총 4회 진행을 합니다. 이제 시험 3주차부터 매주 한 회씩 매주 이제
한 회차씩 총 4회를 진행을 하고요. 요거 이제 결과를 이제 어머님들께 문자로 매주 발송을 해드려요. 그리고 어머님들께뿐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에게도 제가 이렇게 이제 결과를 PPT로 띄워주는데 요게 좀 효과가 굉장히 탁월합니다. 왜냐면 우리 이제 아이들이 더 이상 어머님들이 좀 집에서 잔소리 한다든지 아니면 공부해라 해서 이제 되는 시기는 많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남학생들 같은 경우 특히 좀 자기가 좀 하고 싶어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스스로 느껴서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제일 좋은 게 이제 경쟁심 붙이는 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특히 남학생들 경쟁심이 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좀 순위 밀려나기 싫기 때문에 순위 밀려나는 거 보기도 싫고 아니면 뭐 적어도 전체 평균 정도는 맞춰야 되겠고 이런 일 때문에 자기가 알아서 공부를 해와요. 제가 공부해라 매번 하지 않아도 수업 전에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펴서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이제 결과를 띄워주는 이유 또 하나는 이제 1등, 2등 이렇게 이제 우수자 시상도 마지막에 작지만 이제 수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노력상이라고 해서 이제 1, 2위 아니면 좀 밀려나면 결국에 또 그냥 안 하고 이제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노력상으로 점수 향상폭이 제일 큰 학생들에게도 주는 이제 시상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되게 아이들에게 큰 그런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한 문제들이다 보니까 좀 한 문제 막 30분씩 이상씩 쓰면서 만들어서 실제 적중률 몇 가지 좀 케이스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제 서수님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 문장이랑 좀 배열하는 구조까지 적중을 했었고 요약문에서 조건이 들어가는 영장문은 조건의 내용까지도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객관식 같은 경우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문제의 유형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연결사로 나올지 빈칸으로 나올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연결사는 유형을 정확하게 일치를 했다는 건 그만큼 이 문에 대한 분석을 제가 정말 오랜 시간 고민을 해서 했다는 거고 문제 자체도 그런 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도 함축음이 같은 부분이 이제 밑줄이 쳐져 있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보자마자 저는 소름이 돋았고 아이들도 시험지 유출된 거 아니냐고 했었던 문제예요. 보시다시피 유형, 시험의 유형, 문제 유형도 같을 뿐만 아니라 선지 4개가 정확하게 형태까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아이들에게 진짜 실제 실전 감각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중간중간에 보게 되면 또 이제 중간중간에 부족한 것도 그때 채워갈 수 있겠죠. 내가 이제 어법이 모의고사 부분에서 부족하다든지 뭐 부교재 지문이 암기가 덜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아이들이랑 개별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요거를 조금 더 해보자, 이걸 더 해보자 하면서 쌓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 대비해서 가장 좀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아이들과 준비를 해온 결과 저희가 또 이제 2021년부터 이제 매년 작년까지 양정고 영어 1학년, 2학년에서 전교 1등 배출을 해오고 있고 2024년에는 양정 2학년에서는 전교 단독 1등이었어요. 이제 교내 유일 한 명 100점이 나왔었고 네, 그리고 이제 상위권, 여기 극상위권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9등급제였을 때는 이제 7등급이었던 학생이 3등급, 4등급이나 4개의 단계를 되게 엄청난 이제 드라마틱한 이제 결과였던 거죠. 그래서 4등급이 1등급을 찍기도 하고 네, 이런 이제 결과를 낼 수 있었던 부분들을 앞에 이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극상위권들이 저희 양정고 내신에 리뉴 학원을 선택하는 이유, 그 이유들을 좀 몇 가지 학원에 대해서 좀 시스템에 대해서도 당연히 역할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저희 학교 양정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이제 본원 바로 길 건너면 양정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집이랑 학교가 가까운 것도 엄청 크잖아요. 큰 메리트인 것처럼 학교랑 학원이 가까운 것도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4시에 학교 끝나면 좀 많이 좀 미리 와 있는 편이에요. 이제 6시부터 수업인데 어차피 수업 준비도 그렇지만 그날 클리닉이 워낙 빡세기 때문에 그날 클리닉을 미리 와서 여기서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미리 이제 준비할 것도 하고 이제 제시가 있으면 다른 날에 또 추가로 오는 것보다는 그 시간을 활용해서 충분히 와서 제시 보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되게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학습실도 있고 그래서 좀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처음에는 그냥 나중에 오다가 이제 아이들이 친구들이 하나씩 오는 걸 보면서 같이 따라오고 이제 점점 이제 아이들이 좀 늘어나고 이런 이제 좀 트렌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제 양정구 수업을 이제 한 개만 진행을 한 게 아니라 4개 반으로 레벨별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반, 1-2반 이렇게 1-1반 상위권이 좀 더 있는 이제 반이랑 이제 1-2반의 중간권에서도 이제 수업을 따로 월금 화목반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레벨을 이제 내신 당연히 이제 정규 수업, 일반 영어 수업이든 뭐 수학 수업이든 레벨을 나눠서 하지만 내신 수업도 이렇게 레벨을 나눠서 진행한다는 거는 많은 학원들이 다 하고 있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을 때 확실하게 이제 비슷한 이제 레벨의 아이들을 보면서 또 동기부여나 자극을 받는 것도 있고 특히 또 1-2반 같은 경우는 조금 중간권 학생들이 조금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어법이 좀 약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채워가면서 좀 더 차근차근 배워가면서 또 클리닉 테스트도 따로 만드시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좀 맞춰서 따로 제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1-2반에서 특히 중간권에서 이제 30점 이상이나 40점 이상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리뉴학원의 선생님들이 다 모두 여자 선생님이세요. 근데 이게 좀 사실 이제 원장님의 좀 의도가 좀 있으신 게 물론 이제 남자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이제 개인적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여자 선생님들이 조금 더 꼼꼼하게 자료 같은 거 만드시고 또 관리 같은 것도 좀 더 세심하게 이제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여자 선생님들을 좀 채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앞에서 외부지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외부지문 말고도 시험 범위는 서술형도 그만큼 기본 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저희가 내신 수업이 워낙 타이트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신 수업에서 외부 지문을 대비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전에 지금 예비고일 기간에서 저희가 정규 수업에서 진행하는 이제 모의고사라든지 고난도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 고난도 수능 어휘 암기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이제 독도권 내 기출 어법 문제를 한 200개, 300개 정도, 수백 개 정도 모아서 이제 어법 문제, 기출 문제를 실전어법으로 풀리거든요. 이런 문제를 정규 수업에서 하는 게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시기이고 특히 양정고는 그러한 시험지입니다. 절대 내신 대비 로마는 100점 또는 이제 90점 이상 상위권을 받을 수 없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거를 꼭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문법 특강을 저희가 특히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때마다 진행을 하는데 이게 정말 특히 이 겨울방학 문법 특강이 너무 달라요. 이게 정말 저는 이제 그냥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이제 강사로서 여러 해 보아온 결과 이제 몸으로 느끼는 부분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이제 제가 예비고일 이제 아이들을 처음 만나는 시기가 이제 12월쯤이거든요. 내신이 끝나고 나서 예비고일을 지금 아이들 만난 지 S반 아이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딱 만났을 때부터 지금 아이들의 이제 눈빛부터 표정부터 얼굴의 모든 몸의 동작까지 그냥 긴장이 그냥 빡 들어가 있어요. 일단은 중학교 그 똑같은 중3이라도 그 전이랑은 너무 다른 게 진짜 이제 눈앞이거든요. 코앞이잖아요. 고등이. 그래서 그 긴장감이랑 그 진지함, 남학생들도 그 얼굴에서 보이는 그 진지함, 긴장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일단 그런 자세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받아들이는 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등에서 뭐 문법 특강을 들었더라도 지금 문법 특강, 지금 예비고의 문법 특강 들은 거는 정말 아이들에게 진짜 체화가 되는 거를 제가 3월에 개강을 하면 첫 수업부터 느낍니다. 그러니까 첫 수업에 애들을 처음 만나는 아이들인데도 누가 문법 특강 들었는지 누가 안 들었는지 이게 그냥 몇 문제 이제 질문을 해보면 바로 나와요. 그럴 정도로 일단 자세 자체도 다르지만 일단 커리큘럼 자체도 거의 고등 내신 나올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서술형에 필요한 그런 수거나 뭐 영작 구문 같은 거 그런 걸 그냥 싹 다 암기를 시킵니다. 그냥 모든 구문을 암기를 해서 클리닉 테스트 통과할 때까지 보기 때문에 그만큼 스파르타긴 하면서도 듣고 나면 정말 완벽한 그런 이제 코스라고 제가 강력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 6번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저희 이제 특장점 자체 교재랑 동형 모의고사 적중률 많이 보여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암기 같은 경우도 그냥 달달달 이제 텍스트를 무지성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포인트 위주로 중요 포인트 필기했던 거 위주로 이제 암기를 시키기 때문에 머리에 그만큼 더 잘 남기도 하고 그래서 효율적으로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키면서 이제 암기를 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양정고가 또 수행이 많은 학교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수행 준비도 그만큼 중요하고 수행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그만큼 1점 깎이는 것도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 기간에 이제 내신 시험 이제 저 지필고사만 준비하는 게 아니라 1대1로 수행 기간이 되면
그 대본을 첨삭해 준다든지 이렇게 이제 따로 수행에 대한 관리도 확실하게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또 배치고사, 반배치고사가 있죠. 그래서 반배치고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따로 관련된 자료를 이제 미리 좀 풀어볼 수 있게 이걸 제공해 드릴 거라서 혹시 이제 재원생이 아니신 어머님들 계시면 이거는 좀 따로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정규반 이제 수업 구조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면 일단 이렇게 이제 7개의 반 레벨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모의고사 수준으로는 어떤 모의고사 수준인지 이렇게 좀 크게 수준을 보실 수 있게 표를 보여드렸고 지금 그래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수준 레벨이 이제 S1반 모3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같은 경우가 이제 월화 목금 이렇게 이제 주 2회반으로 이제 월금반이랑 이제 화목반 주 2회씩 진행이 되고 이제 지금 시험 대비 기간이 아니고 이제 정규 수업 기간이기 때문에 주 2회 총 3시간, 이제 수업 2시간, 이제 클리닉 1시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항상 독해랑 이제 문법이지만 이제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유형별로 이 유형을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독해 설명이 된다면 이제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실제 모의고사 한 세트를 푸는 거죠. 실전 대비. 그래서 또 이제 영문법 같은 경우도 월요일, 화요일에는 이제 문법 개념 설명 듣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이제 실전 문제들, 목도권의 기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풀면서 실전 감각을 기르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3시간을 말씀드렸는데 내신 기간 3월 저희가 이 셋째 주부터 보통 개강이 되는데요. 이때 시작이 되면 내신 대비 원래 클리닉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50분이나 1시간 정도로 절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내신 기간에는 저희가 연장해서 클리닉 시간 1시간 반으로 이제 9시 반에 끝나는 시간표로 이렇게 한 3시간 반 정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문법 특강 지금 1월 문법 특강이 이미 중반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2월 문법 특강은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거의 이제 매년 그래도 좀 많이 개강이 되고 있어서 혹시 이제 아직 요 부분 이제 안내를 못 받으신 분들 계시면 요거는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이제 내신 수업, 고등 내신 수업은 사실 저희가 이제 진짜 3가지 요소가 더 되게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일단 강의력은 당연히 기본으로 선생님이 되어 있으셔야 될 거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꼼꼼한 관리 그리고 또 고등 내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이 자료 퀄리티에 따라서 정말 아이들이 시험 한 문제 한 문제 맞추고 안 맞추고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 3개가 저는 그래도 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 혹시 좀 개별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제가 조금 여기 남아있을 거니까 좀 편하게 저한테 와서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